내란 특검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일단 총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내란 특검 6월 18일 날 수사 개시해서 얘기해 주신 대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내란 특검에 249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네. 처리한 거는 215건. 그리고 나머지 34건은 국수본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소한 사람이 내란 특검에서 24명입니다. 그런데 군검찰이 같이 처리한 사건까지 하면 27명을 기소를 했고 총 27명. 영장은 11건을 청구를 했는데 네. 5건이 발부가 됐다. 너무 적. 적은이 없죠. 네. 자, 조은석 특검은 계엄 선포의 동기 그리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전부 저희가 다 이야기한 내용들이었고요. 네. 계엄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사법 리스크 해결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반대 세력 제거 그리고 권력의 독점을 욕심내서 네. 계엄 선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요. 네. 김건희 맞아요. 김건희가 계엄의 핵심 인물이지 않겠느냐 이걸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김건희는 모든 국정에 다 관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내란 특검은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을 조사해서 통신 내역을 확인했고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서 행적을 확인했으나 비상계엄 관련 사항이 발견이 안 되고 이런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관여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가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에게 네.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김건희 측근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싸웠다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김건희는 계엄과 관련이 없는 정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나는 이게 왜 김건희가 관여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일단 진술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이거는 윤석열이 계엄을 야무지게 못해서 다 망쳤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거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란 특검이 처음 임명될 때 내가 사초를 쓴다는 각오로 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건희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좀 안타깝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석열이 혼자 했을 것 같지는 도저히 인정하기 그거는 어렵습니다. 능력이 안 왜냐하면 없죠. 능력도 안 되고. 야, 있을 수가 그런데 이제 없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 건가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은 윤석열과 김건희 간의 대화 정도가 사실은 있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지나간 걸 잡아낼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녹음돼 있을 수도 없고 둘 네. 사이 무슨 카톡으로 통신을 했을 리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아마 네. 그 부분 증거를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서 어렵긴 했겠죠. 그랬던 것 같고 측근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사 진행되면서 그 정도의 방어 전략은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네.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리할 걸 정리를 해서 가르마를 딱 타서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국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 불명확한 것들이 있는데 왜 여기서 무자르듯이 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라고 그렇지. 정리를 하고 가냐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아니야. 그걸 정리하고 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파봤는데 확인이 이런 안 측면에서 됐다.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참 네. 아직은 많이 뭐가 부족하다. 그렇지. 그래서 국수본에서 그렇지. 또는
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라고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저도.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냥 뭐 특검으로서는 뭔가 매듭을 짓고 싶었겠지. 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란의 의혹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적으로 밝혀내는 겁니다. 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래서 과제를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무자르지 뚝 끊어버린 거. 맞아. 이 부분은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계엄 당일에 김건희가 병원에 간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성형외과 의사 조사해봐야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어? 그렇지. 네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간 건데 그 의사 조사하면 뭐 나오냐? 나올 게 있을 수가 없죠. 없지. 왔다 가셨어. 이 박성재가 가장 열심히 움직였었던 게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움직였는데 네. 어떻게 이 계엄과 관련해서만 김건희가 쏙 빠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제일 아쉽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사법부 연루 의혹이지 네. 않습니까? 사법부가 계엄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존재했습니다. 왜냐? 12월 4일 새벽에 대법원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 두 개 다시 한번 또 보고 갑니다. 조선일보. 네. 네. 자, 심야 간부 회의 진행한 속보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법부의 계엄 관련성은 없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법원 행정처 담당자,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3분쯤 대법원이 계엄 상황에서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0시 46분에는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0시 40분쯤, 천대엽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기에 이들이 주재한 자리에서 앞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착 시간으로요? 보도가 네. 먼저 나왔고 도착은 나중에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법부는 계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 지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보면 조선일보가 그날 12월 4일 0시 46분에 아까 네. 봤던 아까 화면에 네. 이거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헤드라인. 대법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저게 그럼 이 말대로라면 가짜로 지금 낸 거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허위 보도라는 거잖아요. 허위 보도를 어떻게 냅니까? 근데 대법원은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죠? 그렇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사법부의 신뢰를 엄청나게 훼손시킨 거잖아요. 네. 하지도 않은 회의의 회의 결과를 내온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법원이 왜 아무런 조치 안 하고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첫 번째 그 의문을 저는 풀 수가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아. 특검이 뭐 했냐면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질의서 전달한 것 이외에 다른 조치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질의서 전달을 해서 질의서 답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받았습니까? 질의서 전달한 거 말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강제 처분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법원을 수사는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 처분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실질적인 수사에 도달했느냐. 그렇지. 저는 이거 제대로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무혐의 처분을 할 게 아니라 이건 역시 김건희 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여기까지 했는데 그쪽에서 질의서 냈더니 그 질의서 답변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왔다. 우리 강제처분 제대로 못했다. 우리 보니까 영장 기각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내란 특검 영장 기각률 46.1%, 김건희 특검 32%, 순직 해병 특검 90%예요. 영장 기각률이. 네. 일반 사건 영장 기각률 27%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이러저러한 건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증거 조사를 충분히 못했으니 국수본에서 이거 제대로 한번 수사해봐라 하고 열어놓고 가셨어야지. 그러게. 그러니까 열어놓고 가셨어야지. 전 이거는 좀 화가 납니다. 실제로 법사위에서 이제 행정처장한테 질의를 할 때도 저 말이 맞는 듯이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이
합법적일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한 것이지 이런 이수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은 전혀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면 그 사실은 다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죠. 오히려 특검에서 아니라고 확인해 준 셈이 됐고 나중에 이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이게 꼭 혐의 없음 처분했으니까 전혀 뒤집어지면 안 된다 이건 종결은 아니니까 아니죠. 네. 네. 그거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조의되는 뭐 계엄 말고도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관련해서도 이제 고발이 당했고요. 지기현이 윤석열 풀어준 것 관련해 가지고 고발 당했거든요. 네. 네. 요것도 이제 내란 특검으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깔끔하게 처분했습니다. 직위원도 혐의 없음. 지기현이랑 조이대 조이대. 이상해. 깔끔하게. 그러니까 특검의 칼날이 사법부 앞에서 멈췄다. 예. 아니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제가 두 개가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하나는 중단 없는 발본색원적 수사, 즉 내란 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내란 사건의 수사가 종료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네. 마치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수본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나머지 사건들 국수본으로 넘어간 거고 혐의 없음 했던 사건, 즉 김건희나 사법부에 대한 사건도 국수본에서 끊임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2차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근데 떠요. 기간이 2차 종합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국수본만으로 수사 다 할 수 있느냐. 솔직히. 근데 내란 특검 안에서도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흘러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수사 의지를 가진 분들 그런 검사들하고 검경 합수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영장 신청해서 막 검찰에서 날아가고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어요. 예. 국수본에서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영장 자체를 그 법원에다가 청구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란 특검 안에서 온도차를 보였던 검사들 중에서 뜨겁게 수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합수본을 법무부와 행안부가 빨리 만들어서 2차 종합특검 가기 전까지 이 가기 수사가 전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법 왜곡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직위원 완전히 법 왜곡죄 딱 케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법 해석하는 거 전무후무잖아. 윤석열 이전에도 없었고 윤석열 이후에도 없어요. 구속 취소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증거 조작하는 거, 쿠팡 사건. 네. 그 유리한 그 증거 빼 가지고 불기소 처분하고 하는 거. 어미준이. 대장동 사건 같은 어미준이. 경우는 증언 조작했다라는 거 다 대북 나오잖아요. 소금 사건도. 예, 네. 예. 이런 거 법 왜곡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이렇게 함부로 못 합니다. 네. 예. 우리 그 의원님께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제가 막 그 말씀 드리려고 예, 했는데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게 이제 당 지도부의 이제 생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당에서 아직 논의가 그러니까 활발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이제 당 대표님이나 저도 사실 2차 종합특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합특검을 하면 또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1차 특검을 했을 때 시간 막 끌기 했던 사람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아, 안 네. 나타나고 맞아요. 그런 좀 단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미리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 대처가 조금 빠르지 않은 면이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평시 조직인 합수본을 국수본을 검찰 검사와 같이 해서 합동본부로 만드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종합특검 쪽입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가면 시간적인 제한 없이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또 추가로 여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네. 그 부분 장점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나 법사에서 많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이 네. 가장 효율적일지.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뉴스가 좀 절망적인 것 같아가지고 아우, 뭐 절망까지 하실 힘들어 필요는 하시는데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네. 내가 너무 쳐졌나?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조금 업시켜서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근데 또 약간 좀 기분 좋은 소식은 하나 있었어. 그래요? 뭔데요? 박성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2명이나 구속영장 기각시켰잖아. 네.
그런데 박성재 재판 아, 이진관 판사가 해. 아. 이진관 판사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 그건 좋네. 이진관 판사가.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헌법재판과 미임명 관련해 가지고 기소된 한덕수 최상목이 네. 재판도 딱 이진관 아. 판사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아. 그거는 이진관 판사가 진행합니다. 조금 그래도 네. 안심이 되네요. 그나마 이제 최근 나온 뉴스 중에는 가장 네. 희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네. 해보고요.